여러분, 혹시 군대라는 이름 아래에서는 모든 진실이 감춰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2023년 강원도 최전방 어느 부대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관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한 한 여군 장교가 있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녀의 일상은 조용한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한 통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제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라고 적힌 몇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배 여군의 마지막 유서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곳에서 홀로 서 있던 그녀가 어떻게 군 전체를 뒤흔드는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조용한 전쟁 끝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모두가 침묵할 때 목소리를 낸 한 장교의 처절하면서도 용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3년 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수진 중위가 자원에서 이곳에 배치된 것이죠. 24살의 수진 씨는 또래보다 훨씬 차분하고 냉정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인정받았습니다. 동기들 대부분이 후방 부대나 편안한 보직을 원할 때 수진 씨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최전방에서 진짜 실전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수진 씨 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수진 씨에게는 남들이 절대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육군 소장인 박철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거든요. 성도 다르게 쓰고 출신 지역도 완전히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부대 적응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어요. 수진 씨는 작전 장교로서 맡은 업무를 정말 성실하게 해냈고 선배들도 점점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최상철 원사는 수진 씨의 꼼꼼함을 높이 평가했죠. 박중희는 정말 믿음직스럽네요. 이런 후배가 있어야 부대가 제대로 발전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악몽의 시작,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수진 씨가 작전실에서 늦은 업무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속상관인 임태준 소령이 슬그머니 들어왔어요. 박중희, 아직도 일하고 있나? 임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예, 소령님, 내일 보고서를 마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런데 임태준이 갑자기 수진 씨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거예요. 요즘 고생이 많지?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나 할까? 수진 씨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임태준의 손길이 점점 더 깊숙이 들어오려 했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술을 잘 못 마십니다. 수진 씨가 몸을 뒤로 빼며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 순간 임태준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 상관이 제안하는데 그렇게 차갑게 나오는 거야? 수진 씨는 마음속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걸 느꼈어요. 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피곤해서요. 수진 씨가 재빨리 짐을 챙기려 했지만 임태준이 문을 막아섰어요. 박중희, 넌 아직 여기 분위기를 잘 모르는 것 같군. 상관한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임태준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위협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소령님, 저는 지금 매우 불편합니다. 비켜주세요. 수진 씨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임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하지만 잘 기억해둬. 여기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그날 이후 수진 씨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태준 소령의 보복이 시작된 거죠. 월요일 아침부터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 지시가 떨어졌어요. 박중희, 지난 3년간의 작전 현황을 모두 재정리해서 내일까지 제출하라고. 수진 씨는 밤늦게까지 작업했지만 다음 날 임태준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줄 알았나? 라며 서류를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어요. 수진 씨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 씨는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임태준 눈치를 보느라 수진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고 회의에서도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박중희는 요즘 좀 이상하지 않나? 뭔가 소령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던데.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수진 씨 귀에 들려왔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부터 고통스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 씨는 선배인 이현주 중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의외의 발견을 했습니다. 현주 씨는 수진 씨보다 한 기수 위의 선배로 몇 달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공식적으로는 우울증으로 인한 사고사라고 발표되었지만 부대 내에서는 여러 추측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진 씨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겉봉에는 누군가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한 수진 씨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성희롱과 협박에 지쳐갑니다. 윤재호 대령은 저를 옥상으로 불러내 추행을 시도했고 거부하자 업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동료들은 모른 척하고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어요. 수진 씨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현주 선배가 겪었던 일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너무나 똑같았거든요.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편지를 다 읽은 수진 씨는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현주 선배의 마지막 소원이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박혔어요. 제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주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처음으로 확고한 결심을 했어요. 선배,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더러운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어요. 수진 씨 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다진 수진 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수진 씨는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하고 임태준과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목요일 오후 임태준이 수진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중희, 잠깐 내 사무실로 와봐. 수진 씨는 휴대폰 녹음을 켜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앉아. 임태준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요즘 내가 나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알고 있지? 수진 씨는 침묵했어요. 대답을 안 하는군. 좋아. 그럼 내가 말해주지. 임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수진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김동진 준장의 사위야. 여단장의 사위라고. 수진 씨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려고 해? 여기서 내 말 한마디면 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임태준의 협박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버티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알겠어? 수진 씨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소령님, 저는 정당한 업무만 수행하고 싶습니다. 임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당한 업무? 여자가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런 게 통한다고 생각해? 그때 임태준이 갑자기 수진 씨 손목을 잡았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봐. 그럼 모든 게 편해질 거야. 수진 씨는 재빨리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소령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성추행입니다. 성추행? 웃기는군. 누가 믿겠어? 임태준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해봐. 누가 내 편을 들어줄지. 수진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진 씨가 나가려 하자 임태준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녹음기에 선명히 담겼어요. 박중희,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까불다가는 여기서 못 버틸걸. 사무실을 나온 수진 씨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최상철 원사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원사는 부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원사님, 잠깐 상담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상철 원사는 수진 씨 표정을 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무슨 일인가? 박중희. 수진 씨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파일 복구하는 방법 아시나요? 원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지? 수진 씨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은 중요한 증거가 담긴 파일이 있는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최상철 원사는 한참 동안 수진 씨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거야. 수진 씨는 원사의 도움으로 휴대폰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수진 씨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릴 것인가? 부대 내 고발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임태준의 배경이 너무 강력했거든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수진 씨는 편지를 썼습니다. 수신이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 박철민 소장이었어요. 하지만 편지에는 아버지라는 호칭 대신 사단장님이라고 적었습니다. 사단장님께 저는 현재 심각한 군내 성추행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첨부된 증거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정당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군의 기강과 명예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편지와 함께 USB에 녹음 파일과 관련 자료들을 담았어요. 수진 씨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부대에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부임한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진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직접 오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예감이 있었어요. 월요일 오전 부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새로 부임하는 사단장이 박철민 소장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수진 씨는 아버지 이름을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사단장 부임식이 거행되었어요. 박철민 소장은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수진 씨는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묘한 기분을 느꼈어요. 평소 집에서 보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군인으로서의 박철민은 정말 위엄이 있었습니다. 부임식이 끝난 후 수진 씨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갑작스럽게 호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중희 사단장실로 즉시 보고하라. 동시에 임태준 소령에게도 같은 명령이 전달되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사단장실로 향했습니다. 임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단장님께 내 배경을 말씀드리면 될 거야. 사단장실 앞에 도착한 수진 씨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들어오십시오. 박철민 사단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진 씨와 임태준이 나란히 들어가자 사단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어요. 앉으십시오. 사단장의 명령에 두 사람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박철민 사단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그것은 수진 씨가 보낸 편지와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박철민 사단장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임태준은 여전히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임태준 소령, 사단장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내가 최근에 부하 장교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임태준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여유를 되찾았어요. 사단장님, 저는 항상 부하들을 공정하게 대했습니다. 혹시 무슨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요? 임태준은 여전히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배경을 믿고 있었거든요. 박철민 사단장은 책상 위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녹음기에서 임태준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어요. 넌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것 같아. 나는 김동진 준장의 사위야. 여단장의 사위라고. 임태준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감히 나를 무시하려고 해? 여기서 내 말 한마디면 넌 어디든 날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녹음은 계속되었어요. 한 번만 내 말을 들어봐. 그럼 모든 게 편해질 거야. 수진 씨가 거부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소령님, 지금 하시는 행동은 성추행입니다. 임태준의 대답이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성추행? 하, 웃기는군. 누가 믿겠어? 마지막으로 들린 협박의 말까지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임태준은 말 그대로 말문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거예요. 임태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박철민 사단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임태준 소령, 내가 협박하고 성추행한 박중희가 누군지 아나? 임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박중희는 내 딸이야. 사단장의 말이 떨어지자 임태준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내가 괴롭히고 협박한 그 장교가 바로 내 딸이라고. 수진 씨도 이 순간이 오면 어떨지 상상해봤지만 실제로는 더욱 긴장되었어요.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깊이 깔려 있었지만 동시에 냉정함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임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단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박철민 사단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그게 변명이 될 줄 아나? 내가 내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부하 장교를 성추행하고 협박한 것은 명백한 범죄야. 사단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더욱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딸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사실이지. 임태준은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사단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박철민 사단장은 냉정했습니다. 용서? 내가 내 딸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라는 말이 나올 리가 없지. 수진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단장님,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는 이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정의에 따라서요. 박철민 사단장은 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부대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임태준 소령은 즉시 직무정지 명령을 받았고 군사법원에 회부되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용기 있는 고발 소식이 부대 내에 퍼지면서 다른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가장 먼저 나선 사람은 정미애 중사였어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미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철민 사단장 앞에 섰어요. 임태준 소령이 저에게도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작년 가을 야간 근무 중에 정미애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임태준이 정미애를 창고로 불러내 성추행을 시도했고 거부하자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정미애의 용기에 힘입어 김하은 하사도 나섰습니다. 21살의 어린 하사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어요.
소령님이 저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항하면 전속시키겠다고 협박했어요. 이렇게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임태준의 범죄 행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여군들을 괴롭혀왔던 거죠. 박철민 사단장은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우리 부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입니다. 사단장은 즉시 상급 부대에 보고했고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임태준의 장인인 김동진 준장도 비슷한 의혹에 휘말렸다는 거죠. 그동안 임태준이 자신의 배경을 믿고 저지른 일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동진 준장 자신도 과거에 여군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한 조직적 성범죄였습니다.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이 이렇게 규정했을 때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했어요. 육군 최전방 부대 성추행 사건, 사단장의 딸이 폭로한 군내 성범죄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원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대 내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숨죽이며 지내던 여군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최상철 원사는 수진 씨에게 말했어요. 박중희 덕분에 이 부대가 정말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30년간 군 생활하면서 이런 변화는 처음 봅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임태준의 범죄 규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어요. 피해자는 무려 8명에 달했고 범행 기간도 2년 넘게 지속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임태준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압박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사관들, 전속을 두려워하는 장교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던 거죠. 이건 단순한 성추행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착취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임태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어요. 더불어 김동진 준장도 직위해제되었고 과거 행적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견고해 보였던 권력 구조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죠. 수진 씨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진 씨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든 이 변화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피해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치유의 시간을 가져갔고 부대는 점차 건전한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부대 내에 여군 권익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수진 씨가 위원장을 맡아서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수진 씨는 새로 입대한 여군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임태준 사건이 마무리되어 가던 무렵 수진 씨는 또 다른 중요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현주 중위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것이었어요. 현주 선배의 편지가 모든 시작이었으니까요. 박철민 사단장은 현주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확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현주를 성추행했다고 편지에 적힌 윤재호 대령에 대한 조사도 시작되었어요. 윤재호는 이미 전역해서 민간인이 되어 있었지만 군 검찰은 민간 검찰과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증언을 통해 윤재호의 평소 행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윤 대령은 평소에도 여군들에게 부적절한 농담을 자주 했어요. 술자리에서 여군들을 억지로 앉혀두고 성희롱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윤재호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더욱 결정적인 증거도 나왔습니다. 현주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이었어요.
윤재호가 현주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들이 복원된 거죠. 오늘 밤 옥상에서 보자. 거부하면 전속시키겠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검찰 조사 결과 윤재호는 현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군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그는 민간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주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던 현주의 죽음이 실제로는 군내 성폭력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수진 씨는 현주의 부모님을 찾아뵈었어요. 현주가 남긴 편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선배는 정말 용감한 분이었어요. 현주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이 헛되이 죽지 않았구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수진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현주 선배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았거든요. 부대에서는 현주를 기리는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낸 용감한 군인 이현주 중위를 기리며. 이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이제 군대가 정말 달라질 것 같습니다. 수진 씨는 동료들과 함께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뀔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변화의 시작은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 씨는 현주의 묘소를 찾았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약속 지켰어요. 이제 더 이상 선배 같은 피해자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사건이 마무리된 후 수진 씨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여군 인권 담당관으로 발령받은 거죠.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최전방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싶었던 원래 꿈과는 다른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 씨는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해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인 박철민 사단장도 딸의 결정을 지지했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아버지도 응원한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야. 새로운 부서에서 수진 씨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체계를 구축했어요. 또한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신고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수진 씨는 동료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서는 절대 안 되죠. 수진 씨의 노력으로 24시간 상담 핫라인이 개설되었고 전문 상담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한 법적 지원 시스템도 마련되었어요. 수진 씨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후배들이 찾아왔어요. 군사고 출신 여성 장교들뿐만 아니라 부사관과 병사들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선배가 있어서 저희도 용기를 낼 수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1등병 송민아의 이야기였어요. 20살의 어린 여군이었는데 분대장한테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면서 수진 씨를 찾아온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서 잠도 못 자겠어요. 수진 씨는 미나와 오랫동안 상담했어요. 미나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당당하게 신고해도 돼. 수진 씨의 도움으로 미나는 용기를 내어 신고했고 가해자는 적절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 씨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제가 겪었던 고통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휴가를 내어 현주 선배의 묘소를 다시 찾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안녕하세요.
저예요, 수진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선배가 마지막에 남긴 말씀, 제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그 부탁을 제가 이루었어요. 수진 씨는 지난 1년간의 변화들을 현주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임태준과 윤재호의 처벌, 다른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역할까지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선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저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수진 씨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최근에 받은 감사 편지였습니다. 자신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배가 보낸 거였죠. 선배 덕분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묘소를 떠나기 전 수진 씨는 마지막으로 현주에게 약속했습니다. 선배, 저는 계속 싸울 거예요. 더 이상 선배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이제 편히 쉬세요. 돌아가는 길에 수진 씨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또 다른 피해자의 상담 요청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전에 만나서 이야기해 봅시다.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수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한 명의 후배를 도울 수 있었다. 현주 선배가 남긴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배웠다. 한편 수진 씨의 사건은 군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부대에서도 비슷한 고발들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국방부는 군내 성희롱 성폭력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했고 전국 모든 부대에 여군 상담관을 배치했습니다.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어요. 군사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고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수진 씨의 동기가 말했어요. 수진이 내가 만든 변화가 우리 부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수진 씨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죠.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수진 씨는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기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현주 선배의 마지막 소원, 제발 누군가는 이 악순환을 끊어달라는 간절한 부탁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3년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전체 조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박수진 중위의 용기 있는 고발이 없었다면 아마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현주 중위의 억울한 죽음도 계속 묻혀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작은 목소리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